인생 그리고 야생. 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찬남입니다. 시크릿 경제연구소 오늘의 특징주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특징주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지난 날부터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날의 마감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승한 종목 한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 한 종목씩 선정해서 이게 왜 상승했고 또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과 동시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그리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우리 미투 분들 위해서 미투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꾸준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0829 8월 29일 시향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시장은 최근의 시장 흐름과 다르게 전약 후약, 오전장에도 약세, 오후장에도 약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뉴욕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상승 마감하였고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아침부터 2.45포인트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1943으로 출발해 개인과 외국인 이 동반사자의 강보합세를 좀 보여주었었는데 장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외국인이 급격하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전날 1940원을 전날 194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1930까지 낙폭을 키웠고 오늘 결국 19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00선을 3일 만에 회복했는데 다시 내어주는 모습으로 59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26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147억이나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팍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24억, 코스닥은 1182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거와 반대로 개인은 매수가 들어간 거죠. 즉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 개인이 다 받았다. 즉 추가 매수랑 물타기를 엄청나게 한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요.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좀 상승 나오려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와 그리고 유럽 증시의 하락의 요인으로 뽑히는 노딜 블랙시트 현상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이상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좀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폭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끄는 주요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은 대법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파기환송 이슈가 있었고요. 이 파기환송 이유로는 2심에서 인정한 뇌물액보다 5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50억은 어떤 근거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딸한테 말 3필 주는 거랑요. 그리고 추가로 16억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이거 뇌물 액수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즉 제가 더 가중되었다라는 소식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가가 하락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이끄는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 주가 지수만 해도 1.7%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제가 참 주식 얘기하는 전문가로서 정치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난국인 시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야 했었나? 좀 아쉬운 이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상승 나왔고 그리고 하락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9일 상한가 간 종목으로는 신화실업도 있었고 오성첨단 소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성첨단 소재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 코스닥 거래소 종목이고 또 코드 번호는 052420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강학용 보호 그리고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소재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정부에서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R&D 분야에 5조 원 이상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투입해서 기술 독립을 이뤄내겠다라는 소식에 수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미국 식약처에 해당하는 FDA, FDA에서 마리아나, 즉 대마초에서 추출한 처방약을 처음 승인했다는 소식에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오성첨단 소재가 왜 마리아나, 미국 FDA에서 마리아나, 즉 대마초에서 추출한 약을 승인했다? 왜 그 이슈가 올라갔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의 자회사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즉 종속회사입니다. 카나비스 메디칼, 참 어려워요 이름이. 카나비스 메디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랑 마리아나, 즉 대마초 화학물질 칸나비노이드에 대해서 활용 연구 개발을 같이 했다는 소식에 모회사인 오성첨단 소재가 관련주로 분류돼서 과거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테마로도 상승 나온 경우가 있었으니까는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다른 테마로 이 대마초 이 이슈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 즉 오성첨단 소재를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와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당연히 노입니다. 노 매수. 노 아벨처럼 노 매수예요. 그 이유로는 일단 이 회사의 공시를 보면은 잦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잦은 정정 공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잦은 전환가입 발행, 즉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CB 발행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공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계속 공시를 바꾼다는 거죠. 번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계속 번복하고 바꿔도 신뢰가 안 가죠. 근데 기업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유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그럼 8월 30일에 즉 금요일에 추가 상승 나올 겁니다. 무조건 매도하세요. 기존에 수익 중인 사람도 무조건 매도하시고 물려있는 사람도 무조건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상승 종목을 봤다면은 이제 하락 종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의 하락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란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고 역시나 코스닥이고 코드 번호는 033340입니다. 이 회사는 메리아스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라서 남북경협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락은 전일 시간에 거래 시간 4시 한 40분쯤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냐? 바로 56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의 시간에서 일단 하한가 10% 이상 빠졌고 오늘 시장 지수가 빠지면서 장중 23% 가까이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의 회사 시총이 1110억입니다. 근데 절반을 뛰어넘는 560억이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했으니까 이 파급이 엄청 큰 거죠. 이런 것만 보면은 회사 이름인 좋은 사람들답지 않게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 바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을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와 그리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 매수 원하는 분들한테는 노입니다. 노 매수. 즉 사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면은 매수하자는 말을 하겠는데 북한은 연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한은 뭐 좋은 친구다 하지만은 미국 국무부의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북한은 아주 불량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북한은 또
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대한민국 당사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는 경상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계속 조선중앙일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문에서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지 말고 혹시라도 추가 하락 나왔을 때 본인만의 손절가를 잡고 분할 매집하는 거는 조금씩 분할 매집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상증자 받으십시오. 유상증자 받으시고 이 유상증자 받은 게 공시를 살펴보는 공시를 분석해서 보시면 신주 상장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내가 받은 유상증자 물량이 신주 상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조건 매도해서 차익 수익을 실현하십시오. 차익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줄여주시거나 적정 수익권에서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즉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불문하고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기업들이 올해 3월 감사보고서 시즌 때도 그랬지만은 올해 3월 감사보고서 시즌 때도 그랬고 반기보고서 올 8월 반기보고서 시즌 때도 그랬지만은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의견 한정이나 그리고 거절, 맞을 우려 때문에 이렇게 감사 시즌이 지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꿎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만 힘든 건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하루도 주식 투자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믿고 투자하시는 미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nervously rehearse